안녕하십니까? 탱탱구리 채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3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문 볼 여유도 없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매일경제 신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0분 정도만 시청하시게 되면 국내외 세상 돌아가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탱탱구리 채널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첫 소식입니다. 돈 보냈으니 코인 달라 금융사기 신종수법위원회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 530만원 선입금해 드릴 테니 코인 500만원어치 보내주실 분 계신가요? 급합니다. 톡 주세요. 이런 문자를 받고 돈을 받은 후 코인을 보낸다면 검찰 수사를 받고 받은 돈은 추징당하고 가상화폐만 날릴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휘말리는 것이다. 요즘 이런 문자를 텔레그램이나 코인 정보방 1:1 대화창에서 받았다는 이들이 많다. 이처럼 사람들이 혹할 만한 문자를 보내고 돈이나 코인을 가로채는 신종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기름값 어디가 더 싸지? 가격 비교 앱 설치 6배 급증. 시간 없는데 빨리빨리 좀 넣읍시다. 서울 성북구 현대 오일뱅크 직영점에 이른 아침부터 차들이 길게 줄을 섰다. 국제유가 급등에 놀란 정부가 12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20% 깎아주기로 하면서 인하분이 바로 반영되는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 주유소에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다.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 석유가스, 부탄은 40원씩 내려간다. 이날 전국 주유소의 17.5%인 1998곳이 기름 가격을 내렸다. 하지만 전국 주유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영주유소나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주유소는 즉각 가격 인하에 나서지는 않았다. 전국적으로 기름 가격이 낮아지기까지 시차가 발생하면서 주유소 가격 비교 애플리케이션도 부쩍 인기를 끌었다. 주유소 정보 앱 오일나우를 운용하는 노현우 대표는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사흘 전부터 신규 사용자가 급증했다며 앱 설치 비율이 이전에 비해 6배를 넘었다고 말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한전 수업기 3분기 첫 적자 충격, 원전 비중 30%로 확대를 올해 3분기 9,367억 원의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면서 한국전력의 올해 전체 영업실적은 천문학적인 손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1에서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이 1조 1298억 원으로 최근 가장 안 좋은 실적을 기록했던 2019년 수준에 근접한 상태다. 특히 이번 실적이 뼈아픈 것은 한전이 사상 최초로 3분기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업계 일각에선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원자력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한교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LNG 가격이 오르다 보니 한전 실적이 악화된 것인데 결국에는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외부 영향을 안 받는 원전 비중을 30% 이상 늘려야 에너지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엄마, 나 급해서 딸에게 문자와도 비번은 절대 주지 마세요. 메신저 피싱의 경우 제일 먼저 달라고 하는 게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다. 기존 계좌 정보로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을 빼갈 수 있다. 또 신분증, 계좌 정보, 휴대폰 통지 등을 통해 공동인증서를 발급해 새로운 계좌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든 새 계좌에 오픈뱅킹을 신청해서 피해자가 갖고 있는 모든 계좌가 다 뜨게 한 뒤 다른 대포 통장으로 피해자의 돈을 몽땅 이체하는 수법 등이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또 검찰 손에 달린 대선 수사 상황 따라 넉 달간 판세 요동친다. 내년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굵직한 의혹 사건에 휘말려 있어 이번 대선도 검찰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화천 대유 측의 막대한 개발 수익이 돌아가게 한 데 대한 경위와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이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법력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야당에 건네는 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광범위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 속도와 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 대선판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윤, 사드 추가 배치 가능, 문정부 대일 관계도 혹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조건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등 산불 정책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불과하다며 국가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푸틴 등의 업은 벨라루스, 이유갑수관 끊겠다. 벨라루스, 폴란드 국경 지역 난민 사태를 주동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에서 추가 제재 위협을 받고 있는 벨라루스가 EU 가스 공급 차단 카드로 맞대응에 나섰다. 유럽행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20%를 담당하는 가스관이 벨라루스를 통과한다는 점을 무기화해 겨울철 에너지난을 우려하는 EU를 압박하려는 취지다. 이번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는 러시아도 자국 전략 무기를 벨라루스 영공으로 출동시키는 등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한동안 난민 문제를 둘러싸고 영내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EU와 벨라루스가 강대강으로 맞서는 상황이지만 난민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는 러시아는 중재 대신 벨라루스를 두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전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 2대를 벨라루스 영공으로 보내는 등 벨라루스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모습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상속세, 부자만의 일 아닌데. 세율, 공제한도 개편의 정부 뒷짐 아파트 등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상속세가 더 이상 소수만의 부유세가 아닌 국민 상당수의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맹탕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를 앞두고 12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는 상속세율 직접 조정은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상속세는 소수 국민에게만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우리나라는 30억 원이 초과하는 과세 표준에 대해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살인적인 세율이라는 지적이 많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MZ세대 눈높이 맞춘 삼성 동료평가제 도입. 삼성전자가 올해 말을 목표로 대대적인 인사제도 개편에 나섰다. MZ세대의 요구를 반영해 평가와 승진 모두 공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삼성을 외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행보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개편안에는 연 2회로 시행되던 업적평가와 역량평가가 1회로 합쳐지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가 방식의 동료들 평가 항목이 추가되고 직원 조회 등으로 파악할 수 있는 CL 등급도 노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한국 상륙 잔칫날에 울고 싶은 디즈니 월트 디즈니 컴퍼니 주가가 실적 둔화 우려에 7% 급락했다. 2011년 9월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 하락이다. 공교롭게도 디즈니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는 12일 한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디즈니의 실적 둔화에 관련주들 주가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오래된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 쉬워진다. 오래된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관련 건물 재건축 허가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건축법을 적용받는 오피스텔은 소유주 100%의 동의가 있어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80%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게 됐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처벌보단 화해 유도. 경찰이 달라졌다. 처벌보다 대화를 통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회복적 경찰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범죄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고 대화를 통해 관계 회복을 돕는 활동이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층간소음 등 지역 공동체 내부에서 갈등과 범죄가 발생했을 때 단순 처벌만으로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가 쉽지 않은 경우 활용된다. 회복적 경찰 활동은 2019년 15개 경찰서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전국 200개 경찰서로 자리 잡았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90년대 감성을 내 것으로 첫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과거 행복했던 일상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싶은 심리가 패션에도 투영되고 있다. 복고를 새롭게 해석해 즐기는 뉴트로가 주목받는 이유다. 올겨울 레트로는 여성복에서 눈여겨봐야 할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소재, 디테일, 액세서리 중 하나는 레트로 무드를 녹여야 소위 트렌디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다. 헤링본이나 타탄 체크와 같이 고전적인 패턴의 소재가 과감한 실루엣, 색감과 만나 레트로 스타일 소재로 새롭게 탄생하기도 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화면마다 켜켜이 쌓아올린 희망. 국민화가 박수근 작품 174점 펼친다 일은 첫눈에 울긋불긋 단풍도 거의 다 떨어져 나목들로 변한 지금 박수근 그림과 만나기에 딱 맞는 계절이 왔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양구 군립 박수근 미술관과 손잡고 첫 박수근 개인전을 지난 11일 개막해 내년 3월 1일까지 덕수궁관에서 연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박수근 유화와 삽화, 판화 등 174점을 모아 역대 최대 규모다. 윤범무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 박수근 작품은 개인 소장이 워낙 많아서 이 정도 규모 전시를 생전에 다시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외국 OTT 진격의 토종 OTT 좌불안석. 넷플릭스에 이어 세계 2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까지 12일 한국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OTT 빅뱅이 시작됐다. 두 거대 공룡 기업의 애플 TV 플러스가 가세하면서 이용자들은 선택의 즐거움을, 콘텐츠 업계는 파격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가 불을 지핀 국내망, 세응, 무임승차 논란과 토종 OTT 역차별 문제 등 이에 당사자 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당장 디즈니 플러스 국내 출시를 하루 앞둔 지난 11일 한국 OTT협회는 정부의 토종 OTT를 살려내라는 성토문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웨이브, 티빙, 왓챠 등 대표적인 국내 OTT 업체 간 연대 모임으로 그간 정부의 토종 OTT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과 영상물, 사전 심의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기대했던 정부 지원 계획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해외 공룡 OTT의 한국 진출에 줄을 잇자 토종 OTT는 죽이고 해외 OTT만 배를 불릴 것이냐며 입법 속도전을 주문한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13일 오늘의 브리핑 마치겠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탱탱구리 채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